너가 사람이니? 시어머니 보고 그게 할 소리야? 집만 되는 노인네라고. 아버님,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세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사이좋은 집이 얼마나 있다고. 그 정도면 착하게 말한 거죠. 그동안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 몰래 그러고 다녀서? 어디, 나한테도 똑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거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맨날 깜빡깜빡해서 똑같은 말 반복해야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데요? 물론 어머니께 못되게 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건 아니잖아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이희성 씨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온 무뚝뚝한 남편이자 아버지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아직도 굽지 않는 어깨와 단단한 손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희성 씨의 아내는 67세 정복래 씨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동반자이자 이성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몇 달 전 복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초기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깜빡임이었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죠. 복래 씨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여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저 아직 멀쩡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식사를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가끔은 방금 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죠. 의사는 병원 입원을 권했지만 복래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집이 좋아요. 이성 씨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집에서 요양하는데 문제는 점점 치매 증상은 심해져 갔고 아내는 점점 애가 타져 갔죠. 또 문제는 치매약 값과 생활비였습니다. 이성 씨는 그렇게 도배와 수리 일용직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도구를 들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복래 씨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죠. 그렇게 두 사람만의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급하게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잠시 집에 가서 살아도 될까요? 사정이 좀 생겨서요. 도연이는 평소 1년에 몇 번 정도만 안부 인사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사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이었죠. 며느리 지은이와 고등학생 손자 한결이까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이성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 복래 씨의 상태를 생각하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지만 아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래, 와라. 우리 집이 넓지는 않지만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며느리 지은이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합가를 하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복래 씨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걸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했죠. 이성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있으니까 좀 낫겠네. 내가 일 나간 사이에도 누가 돌봐주고. 복래 씨도 처음엔 며느리가 와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니 외롭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 씨가 일을 나가고 난 후의 일이었죠. 첫 번째 변화는 복래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던 복래 씨가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자꾸만 위축된 모습을 보였죠. 오늘 뭐 했어? 이성 씨가 물으면 복래 씨는 그냥 응, 집에 있었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죠. 두 번째 변화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여전히 이성 씨 앞에서는 친절했지만
어쩐지 복례 씨와 있을 때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세 번째 변화는 아내 복례 씨가 최근 들어 자주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넘어지는 걸 본 적은 없지만 팔과 종아리에 가끔씩 멍이 든 것을 보았는데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아, 그거요? 어머님 아까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멍이 들었나 보네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봐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라고 대답하곤 하였죠. 문제는 멍이 생각보다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부부가 합가하고 난 이후부터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든 아내에게 물어봤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진 않았죠. 단지 그런 것 같아 정도로 애기하고 자꾸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이성 씨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에게는 친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복례 씨를 잘 챙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보,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이성 씨가 복례 씨에게 물었습니다. 복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의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성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만 섣불리 추궁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아들 가족과의 동거가 시작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3대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성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낮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끔찍한 진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불행히도 복례 씨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이성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생겼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일이 더욱 잦아졌죠.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퇴근한 이성 씨를 보며 복례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을 모르는 아내의 모습에 이성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보, 나야. 당신 남편? 남편? 아니에요. 제 남편은 젊고 잘생겼거든요. 복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성 씨를 경계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손뼉을 치기도 했죠. 며느리 지은이는 이런 복례 씨의 변화를 이성 씨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까도 갑자기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집인데 말이에요. 그래? 내가 없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은이는 늘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성 씨 앞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복례 씨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신이 맑을 때면 이성 씨에게 이상한 말을 하곤 했죠. 여보, 지은이가 저를 미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례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당신을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없을 때 저한테 무서운 말을 해요. 때려요. 복례 씨는 어린아이처럼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 씨는 믿기 어려웠죠. 치매 환자의 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성 씨는 복례 씨의 팔에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전보다도 꽤 크고 선명한 멍이었죠. 당신 이게 뭐야? 어디서 다쳤어? 몰라요. 아파요. 복례 씨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팔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성 씨가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아까 어머님이 넘어지셨어요. 제가 부축해드리려고 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넘어졌다고? 엄청 자주 넘어지네. 네, 요즘 어머님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며느리 지은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복례 씨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례 씨의 방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고 밥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시들어 있었고 종종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 굳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홈캠이었습니다. 이성 씨가 복례 씨를 혼자 두기 불안해서 설치한 홈캠이 자꾸 꺼져 있거나 방향이 바뀌어 있었죠. 홈캠이 왜 꺼져 있어? 어머님이 만지시나 봐요. 요즘 호기심이 많으셔서 이상한 곳에 자꾸 손을 대세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성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그머니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복례 씨가 식탁 아래에서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숨으려는 것처럼, 작은 동물이 폭풍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이성 씨가 조용히 부르자 복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어려 있었죠. 무서워. 무서워. 복례 씨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이성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나 여기 있잖아. 지은이가 무서워요. 저를 때려요. 나쁜 말 해요. 그 순간 이성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복례 씨의 말이 정말일까요? 아니면 치매 때문에 착각하는 걸까요? 이성 씨는 복례 씨를 침실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해서 복례 씨의 떨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성 씨는 좀 더 주의 깊게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됐죠. 부엌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이 있었고 욕실에는 젖은 수건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례 씨 방 구석에서는 음식물이 굳어 있는 것도 발견했죠. 지은아, 이게 뭐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다가 깨뜨렸는데 치우려고 하니까 울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내가 그랬다고? 네, 요즘 어머님이 물건에 애착이 생기신 것 같아요. 깨진 것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고. 지은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 씨는 결심했습니다.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아무리 홈캠이 돌아가더라도 일부 영상은 남아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이성 씨는 조용히 홈캠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성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복례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뜨거운 국을 머리에 끼얹는 모습, 심지어 벌 주는 장면까지 있었죠. 치매 걸린 주제에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짜증나게? 너 때문에 이 집에서 편하게도 못 있잖아. 짜증나 죽겠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성 씨의 귀를 찔렀습니다. 복례 씨는 화면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울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때로는 입을 틀어막힌 채 벌벌 떨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게 하고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도 억지로 먹여서 아내는 화장실에 가서 토하기도 하였죠. 이성 씨의 손에 들린 마우스가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이성 씨는 복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복래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복례 씨는 그제서야 예전처럼 이성 씨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죠. 이성 씨는 아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아내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이성 씨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례 씨를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진을 받게 했죠. 선생님, 제 아내 몸에 있는 멍자국들 좀 봐주세요. 의사는 복례 씨의 팔과 등 다리에 난 여러 멍자국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단순한 낙상으로 생긴 멍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한 상처로 보이는데요.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혹시 노인학대 의심 상황인가요? 이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상세한 진단서를 작성해 줬죠. 체중 감소, 영양실조 초기 증상, 그리고 다발성 타박상까지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이성 씨는 바로 컴퓨터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홈캠 영상을 여러 개로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죠. 증거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였습니다. 어르신,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영상 증거까지 있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 아내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성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혹시 주소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닐까요?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지은이는 여전히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상 증거가 있다고 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날 저녁 이성 씨는 가족들을 모두 거실에 모았습니다. 손자 한결이는 학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지은이만 있었죠. 다들 안거라 할 말이 있다. 이성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성 씨는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TV 화면에서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지은이가 복례 씨에게 뜨거운 국을 머리에 끼얹으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지은이가 복례 씨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깝다.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복례 씨는 화면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지은이가 복례 씨의 입을 틀어막으며 협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더 세게 때릴 거야. 알겠어? 크게 대답해 알겠냐고. 그리고 복례 씨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더 세게 입을 막는 장면까지.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죠. 아들 도연이가 얼굴이 붉어지더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을 불러요? 치매 노인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끼리 해결하면 될 일 아닌가요? 이성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온종일 어머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지은이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똥오줌 치우고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솔직히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이 정도 챙겨준 거면 고맙다고 애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때리기까지 하고? 이 정도가 때린 거예요?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잘해달라고 하고, 시댁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너네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있니? 너네들 사정으로 너네들이 합가하자 해놓고? 이성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은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는 완벽하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은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가 힘든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 그게 변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뭘 그만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돌보는 건 다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뭐 했어? 지은이는 남편에게까지 화를 돌렸습니다. 당신 엄마인데 당신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며느리인 제가 다 해야 해요? 이성 씨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때린 거야?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치매 걸린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은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도 안 듣고 똑같은 말 100번씩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도 미치겠어요. 그럼 말로 하지. 왜 때려? 말로 해서 통해요? 치매 환자한테 말이 통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경찰까지 부르시면 어떡해요? 이게 무슨 범죄예요?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순간적으로 그런 건데. 그냥 말로 했었어도 됐잖아요. 지은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제 인생도 포기하고 시어머니 돌봤는데. 그게 희생이야? 그럼 뭐예요? 제가 원해서 여기 온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안 되겠다. 조금의 선처도 기대하지 말 거라. 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보다는 변명이 먼저였죠. 아버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의 인간성을 다 봐버렸다. 짐승만도 못한 놈 더 이상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거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이성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있으니 내일이면 영장이 나올 거야. 그제서야 지은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지은 씨,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습적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지은이가 이성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저를 범죄자로 만드시려고요? 이성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죠. 집이 조용해진 후 이성 씨는 복례 씨 방으로 갔습니다. 복례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죠. 여보, 다 끝났어. 복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심이 되는 모습이었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차례였죠. 지은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성 씨는 복례 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죠. 복례 씨는 그날따라 정신이 맑아서 남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성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은이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검사가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자 법정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은이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복례 씨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성 씨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사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다발성 타박상과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학대의 결과로 보입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학대로 판단됩니다. 특히 홈캠을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지은을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습적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죠. 이건 억울해요. 이게 감옥까지 갈 일이라고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성 씨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도연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들어와라. 이성 씨는 예전과 다른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라. 아니요. 저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 정말 몰랐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잘 돌본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기운이 없어 보여도 치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고. 이성 씨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서 앉아라. 너도 지은이에게 속은 거잖아. 나도 속았는데 너라고 다를 게 있겠어. 이성 씨의 말에 도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 울어. 이제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엄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요새 잠도 안 와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도연이는 더욱 울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성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죠.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한결이는? 한결이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걸 알고 나서는 엄마를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도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같이 돌보겠습니다. 당연히 아들인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같이 하자. 그날부터 도연이는 매일 아버지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익혀갔죠. 손자 한결이도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복례 씨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한결이는 할머니를 더욱 아껴주게 됐죠.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한결이구나. 우리 손자 왔네. 복례 씨는 손자를 알아볼 때와 못 알아볼 때가 있었지만 한결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복례 씨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새 집으로 이사할까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새 집? 네. 어머니를 돌보기 좋게 구조를 바꾼 집이에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이들의 생활은 더욱 안정됐습니다. 도연이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머니를 돌봤고 한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가 제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날따라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였죠. 이성 씨와 복리 씨, 그리고 도연이와 한결이. 네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복리 씨의 치매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돌보고 있죠. 그리고 이성 씨는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아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곁에 머물러주는 것 말이죠.